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낙태와 이슬람 옹호 등 노골적인 반기독교 행보를 걸어왔고 미국을 필두로 온 세계의 반기독교 흐름을 강화할 것이 분명한 바이든 해리스를 결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인간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태와 동성애, 이슬람 반대와 이스라엘 지지 등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데 주력해왔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의 큰 흐름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첫 번째 행적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동성애자 권리 문구부터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해 들어가는 천문학적 낙태 동성애 지원 예산을 중단해버렸죠. 사실 미국 돈으로 움직이거든요. 그가 국제연대 대신 소위 예산을 항상 앞세웠던 이유는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기준이 없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그의 한반도 정책입니다. 북한 문제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소 복잡하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일각의 주장과 다르게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비핵화에 실패한 마치 절대적 악인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이 마치 절대적 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궤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주책임자는 한국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초래된 실패를 미국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소위 분노와 화염을 거론하던 트럼프에게 미국이 타협에 나서면 김정은은 분명 핵폐기를 결단할 것이라고 설득한 것도 문재인 정부죠.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 기회를 흔들면서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나도록 유혹했던 것도 소위 동맹국 정부 한국입니다. 트럼프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실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장 큰 책임은 동맹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은 집요할 정도로 훈련 지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또 집요하게 사실상 중단을 요구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파트너가 원치 않는 동맹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 했다는 것은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나온 말입니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사실상 아시아 공산주의를 괴멸시키는 것이라는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이 증가했죠. 여기에는 참여와 희생,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죠. 그리고 소위 진보좌파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에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보수 우파도 동조하고 있지만요.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팩트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비핵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볼 여지도 있죠. 그러나 같은 기간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압박과 제재와 봉쇄를 통해 극도로 취약해졌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버텀업이 아닌 탑다운이었죠. 이것은 미국의 소위 전통적인 실무 협상, 버텀업을 차단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대타협을 하겠다라고 했죠. 미국의 소위 전통적인 실무 협상은 뭡니까? 과거 육자회담 같은 단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단계적인 접근법. 제가 오늘 새로운 용어들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이 단계적인 접근법,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죠. 북한의 당근과 채찍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입니다. 영변 핵시설 폭파 같은 이벤트의 대가로 제재를 일부분 풀어주는 방식이죠. 이것이 뭡니까?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이 단계적 접근법, 살라미 전술로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쌍궤 병행이라고 부릅니다. 네온 같습니다. 단계적인 접근법이죠.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부를 대처하는 요령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힘이 약해질 때까지 단계적인 접근법으로 시간을 벌면서 핵과 미사일을 강화해 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실무협상, 사실상은 실무협잡입니다. 이걸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에 당근을 줄 기회, 제재를 풀어줄 기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지 않았죠. 압박과 봉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사실상 채찍만 있었습니다. 당근이 없었죠. 있었다면 당근을 줄 것 같은 너스레뿐이었습니다.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장난뿐이었죠.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소위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공조에 의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죠. 이것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 기본 방향을 정리한 2019년 3월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 등 다양한 발언을 통해서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과 함께 공동으로 압박하고 우리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말은 그럴싸합니까? 바이든이 집권하게 된다면 국무장관을 맡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미국의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죠. 국제공조를 말했습니다. 단계별 접근법을 말했습니다. 실무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 대부분 문제는 과거로 돌아갈 겁니다. 오바마 정부, 부시 정부, 클린턴 정부, 살라미 전술로 시간 벌기가 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무협상이 아닌 실무협잡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른바 국제공조로 포장된 바이든의 친중 노선입니다. 이것도 말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국제공조, 국제연대, 국제협력. 북한 문제는 사실 중국 문제죠. 북한 문제는 톱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실무협상으로 가면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을 제어하는 장기적인 플랜, 일관된 노력이 없으면 이것은 더욱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외정책의 투사, 그림자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북한 체제의 생명줄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박을 했죠. 한반도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을 뒤집으려는 현상 타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의 치밀한 전략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의 기독교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봐야 할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시아 공산주의 궤별을 꿰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중국과 북한은 분리된 질서, 서로 다른 나라라는 전제가 있죠. 중국 공산당 체제와 협조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중국 공산당 체제와 협력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연쇄 살인마 두목과 협조해서 조직원 권총을 빼앗자는 것인데요. 모순된 얘기죠.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소위 동맹국 한국과의 협조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제연대, 국제협력, 말은 정말 그럴싸합니다. 김정은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 문제 해결에 의지가 결핍된 것이 더 큰 원인일 겁니다. 바이든과 소위 미국 내 주류 세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질서의 붕괴를 바라지 않죠. 아시아 현상의 타파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한에 투자한 이윤의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중국과 결탁해서 축적해온 이익의 상실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말리는 척하면서 이른바 극동의 안정을 꾀해옵니다. 아시아의 안정, 그것을 평화라고 이들은 부르죠. 기독교 가치를 배제한 세속적 이익을 쫓아가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식하고 용감해 보이지만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 사실상 북한 체제 해체에 나섰던 트럼프는 자신들의 영화를 이 땅의 번영을 빼앗는 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는 남한 선거철에 김정은과 만나서 정치적 이벤트를 벌였죠. 이것은 한국에서도 소위 보수 야권과 보수 언론의 정치적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 현상 타파가 아니라 현상 유지에 연연하고 있는 한국의 기득권 우파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가 없고 이로 인해서 통찰력이 박약한 탓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 상태인 북한 주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이죠. 절대자와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 않는 인생은 이념을 떠나서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요. 현상 유지를 꾀하는 기득권 세력과 현상 타파를 바라는 기독교인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전자는 좌우가 뒤섞여 있는 어마어마한 진이죠. 후자는 세력이랄 것도 없는 점점이 흩어져 있는 기도자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 부르짖는 한 세속적 이익에 빠져 있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을 이루실 것입니다. 통일은 마치 산사태처럼,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복음 통일은 산사태처럼 인간의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달라고 계속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뿐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처럼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땅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북한의 가련한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시며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가증한 멸망의 우상들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